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케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시위대 중 한 명을 진압봉으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 찍힌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연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혈 충돌로 번지면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흰 연기를 내뿜던 체루탄이 소리를 내며 터집니다. 복부에 피를 흘린 남성은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케냐에서 연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거리 시위가 이어지며 경찰과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원들이 집권 여당 편을 들어 부정선거를 모의한다는 겁니다. 시위는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해 제2, 제3의 도시인 몬바사와 키스무 등지로 번지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체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대 2명이 숨졌고 야당 상원의원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나라인 케냐에 도착해서 오늘 한 케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오공당이셨던 지난 82년 이후에 34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중앙선관위도 강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단순 사무착오를 마치 큰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겁니다. 진송민 기자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대구 침산 이동 제1투표소 등 3개 투표소의 개표 작업이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보다 일찍 시작된 것으로 개표 상황표에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시까지가 투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표 시각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제어용 PC에 설정된 시간이 개표 상황표에 자동으로 인쇄되는데 PC의 시간이 잘못 설정돼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 대림 3동 제7투표소 등 3개 투표소에서 개표 종료 전에 개표 결과가 개표 방송에 먼저 나갔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 개표 제어용 PC의 시간 설정 오류로 인한 단순 기재 착오라고 일축했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 대림 3동 제7투표소 등 3개 투표소에서 개표 종료 전에 개표 결과가 개표 방송에 먼저 나갔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 개표 제어용 PC의 시간 설정 오류로 인한 단순 기재 착오라고 일축했습니다. 저 개표 상황표 좌측 위쪽에 뭐가 나타나냐면 첫 이 분류를 시작한 시간이 찍힙니다. 그 기계들이. 네. 처음으로 분류가 시작된 시간이 찍혀요. 그 다음에 그 분류가 완료가 되면 그 오른쪽에는 분류가 완료된 종료된 시각이 찍힙니다. 그건 자동이죠? 네, 자동이죠. 컴퓨터가 찍어내죠. 그럼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밑에 위원들이 도장을 쭉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도장을 찍으고 나면 공표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 도장 밑에 있는 잔잔한 숫자, 저게 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7시 정각에 분류를 시작했다. 7시 반에 분류가 다 끝났다. 그러면 기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미분류표가 분류를 하면 7시 한 40분이나 7시 50분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공표를 한다. 네. 그러면 7시 40분쯤 공표를 한 것을 중앙선관위를 통보를 받아서 8시경에 그 결과를 방송사에 보낸다. 그러면 그때 국민들은 8시에 알게 된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표가 시작된 게 7시고 그다음에 저것이 종료가 된 게 7시 반인데 이미 방송사에서는 7시 15분에 몇 표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 원인적으로 누가 보다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만 하고 소개치니까 답변을 말한다고 답변을. 아니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니 당신은 뭔데 갖고 나왔는데 시기가 진짜 열받는 얘기가. 너 직성이 뭔데 갖고 나와? 직성이 뭔데 갖고 나왔는 거야? 기분이야. 나 분명히 새끼야 너. 야 자칫에 왜 결과가 이렇게 됐냐니까 어머니 모시고 듣고 나간
근데 새우 높은 새끼 안 나오잖아. 아니 너그 새끼가 뭐야 그 새끼지. 부하장들이 죽는데도 안 나오잖아. 내가 상황이란 말이야. 새끼지. 아니 목소리가 다들 뿐이고. 아니 아저씨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너네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왜 안 나오시려고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대표 부정과 대표 조작 됐다고 7월 30일 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내밀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는가 답을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오늘 와서 10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만나자 모레 만나자 회의가 있으니까 미안하다 다음에 만나자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기다려. 퇴근이라고 가라 그럴 거야 나중에 그러면요?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그 해명을 요구하라는데 그래서 시민들한테 똑같이 알려주려고 왔는데 기다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이제 개표 부정에 관해서 이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저희가 10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7시간째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그 어떤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그 답변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좀 아셔야 될 내용들도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개별 개표소에서 위원장 공표 시각 이전에 개표 데이터를 이제 제공한 언론사에 제공한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1시간 37분,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시간 13분, 경북 경산시 같은 경우는 2시간 36분, 그다음에 경남 김해시 같은 경우는 2시간 23분, 그다음에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50분. 뭐 저희가 지금 수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하면서 찾아낸 내용이긴 하지만 아마 더 조사를 하면 뭐 더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거지만 뭐 1, 2분 단위도 아니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반 이상씩 이렇게 먼저 전자 개표기가 돌아가기도 이전에 중앙선관위는 언론사에 데이터를 제공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왔는데 뭐 전혀 지금 중앙선관위 쪽에서는 아무런 관계자 대답도 없고 관계자가 지금 나오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 순창 출신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만든다고 방금 우리 당의 이윤석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책을 바꾸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나쁜 대통령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은 법으로 보호했고 편찬된 실록은 왕이라 할지라도 단 한 자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혈서로 충성맹세를 했던 친일파 아버지를 그의 딸이 조국 군대와의 영웅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썼고 일제의 역사 왜곡을 막았습니다. 저는 오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 박근혜 정권의 태생 과정을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를 보십시오. 16시 16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21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18시 38분에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은 18시 30분까지 참관을 했다고 또 서명을 합니다. 결국은 투표함이 18시 30분까지 안동시 정화동 417번지,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투표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18시 16분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 중에 개표됐습니다. 제주시 용담 1동 제1투표구입니다. 18시 29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3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18시 25분까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다고 서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 계룡시 엄사면 제5투표구입니다. 18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41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18시 25분에 개표함이 개표소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개표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19시 31분에 개표 시작, 20시 51분에 개표 종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은 21시 41분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선관위는 언론사의 개표 결과를 20시 26분에 전송합니다.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한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입니다. 23시 16분에 개표 시작을 해서 23시 31분에 개표가 종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자정이 넘은 0시 16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선거관리는 개표 결과를 22시 35분에 언론사로 전송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표함을 열기 41분 전에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보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발표 1시간 41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찍어준 정말 많은 이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정말 명예훼손하는 이런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의 투표 기록표예요.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부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체가 그 자체도 참 언론에 대한 중대한 명예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예들을 든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제가 그 당시에도 정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꼴 아닙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 자,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 제1투표구입니다. 21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24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개표가 끝나기 1시간 34분 전인 19시 40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보십시오. 투표함이 뚜껑도 안 열린 채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1시간 34분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제6투표구입니다. 21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4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22시 09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이 20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리면 또 있어요. 충청남도는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표가 더 많았어요. 또 인천시는 최종 집계 과정에서 1,657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을 있을 수 제가 없는 드리겠습니다. 일인데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조사할 용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잘못 읽으신 것이고 이거는 지금 그런 엄연한 일이 있을 범죄 수가 행위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현장에는 투표 때도 그렇지만 개표 때도 야당 선거관리인이 다 있었습니다. 왜 그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국민이 보고 것은 계시기 있을 수 때문에 없는 일입니다. 총리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예요. 중앙선거위원회 관리 자료를 의원님께서 잘못 읽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그 당시에 잘못 읽게? 현장에 야당 선거관리인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총리 답변을 자격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And it took all of the votes, put them together, and basically made the vote come out 51-49. Pretty much like your election, right? Why 51-49? Because if you have it 50-50, you take a chance on forcing a hand count. So you want it just far enough apart that it looks like a victory that you can't contest, but not far enough apart that it's easy to look at. But you never see it happen. It happens in the machine. You know, the supervisor elections could be standing right there and they would never know it happened. 이 사람 주장은 간단해요. 어떻게 투표가 되건 표를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표차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거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말을 당신들 선거 결과가 비슷하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하죠. 지나가는 말로. 뭐 의미 있는 말이죠. 자기 딴에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방송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이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왜 몰랐을까? 참관인들은 이 개표 분류기, 전자개표기 그 안에 물려서 투표 용지가 물려서 돌아가는 거 지켜보기도 바빴을 터이고요.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레비상에서 TV 화면상에서 어느 지역이 개표가 되고 있는지 관심도 둘 수도 없는 거고요. 더구나 자기 지역의 개표 상황이 방송으로 보도되었다는 것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표구에 하나하나 지나가는 개표 투표구는 예를 들면 부산시 동구 무슨 동 어느 동이 지금 개표가 끝났다고 해도 TV 화면상에는 부산시 또는 부산시 어느 구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통보가 되지 부산시 동구 무슨 동이 개표가 끝났다고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보도가 나가는지 안 하는지 현장에서는 당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1분 단위로 통보가 된 것을 면밀히 데이터를 조사를 다시 하고 그때에 통보된 그 표에 해당하는 개표 상황표가 언제 카운트가 돼서 언제 종료됐는가를 비교를 했을 때에 비로소 밝혀지는 건데 그게 전국에 수백 군데가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방송으로 나간 허수에 실제로 발생한 자료를 기록한 개표 상황표를 맞추려다 보니까 개표 상황표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전국에 수백 군데 이상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뜯어 고치고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저런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예. 믿기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접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잘난 야당에서는 지금도 또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선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에.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그럼 저거는 그때 그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가 통보된 데이터가 실제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저 위에 있는 수치는 가상의 수치고 저 밑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보다 우리 뭐 국민들은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이 표가 뭐냐면 인천 남구의 케이스지만 전국에서 개표 상황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저 개표 상황표가 한 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 어느 투표구, 자, 광주 북구를 예를 들면 광주 북구에 106개의 투표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의 개표가 완료가 되면 저 한 장이 만들어지는데 자, 거기에 한 3,000개 정도, 3,000명이 투표를 했다면 3,000개의 묶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3,000 묶음을 기계에다 물립니다. 기계에다가 물리면 이제 뭐 이렇게 또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계속 물리겠죠? 저 개표 상황표 좌측 위쪽에 뭐가 나타나냐면 첫 이 분류를 시작한 시간이 찍힙니다. 그 기계들이. 네. 처음으로 분류가 시작된 시간이 찍혀요. 그 다음에 그 분류가 완료가 되면 그 오른쪽에는 분류가 완료된 종료된 시각이 찍힙니다. 그건 자동이죠. 네, 자동이죠. 컴퓨터가 찍어내죠. 찍어내면서 그 왼쪽 중간에 보면은 그 중간에 그 박근혜는 몇 표, 그 다음에 민주당 문재인은 몇 표, 이게 기계로 쫙 찍혀 나옵니다. 찍혀 나오는 저 종이에 중간에 보면 사람이 손으로 쓴 수기가 있어요. 네. 그 수기는 뭐냐면 미분류표나 무효표가 있습니다. 미분류표라는 것은 이거는 그 누구 건지 모르겠다. 누구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미분류표로 무조건 나옵니다. 네. 나오면 그것을 다시 손으로 나눠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분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맞물렸거나 무효인 것들은 별도로 뽑아서 무효표 처리를 해서 그거를 수기로 적으면은 그날 개표가 완료가 되죠. 네. 한 구에. 그럼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밑에 위원들이 도장을 쭉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도장을 찍으고 나면 공표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 도장 밑에 있는 잔잔한 숫자 저게 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7시 정각에 분류를 시작했다. 7시 반에 분류가 다 끝났다. 그러면 기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미분류표가 분류를 하면 7시 한 40분이나 7시 50분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공표를 한다. 네. 그러면 7시 40분쯤 공표를 한 것을 중앙선관위를 통보를 받아서
8시경에 그 결과를 방송사에 보낸다. 그러면 그때 국민들은 8시에 알게 된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표가 시작된 게 7시고 그다음에 저것이 종료가 된 게 7시 반인데 이미 방송사에서는 7시 15분에 몇 표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서 개표가 완료가 되기도 전에 그 지역이 몇 표가 A 후보는 몇 표, B 후보는 몇 표, 몇 사람이 무효표라는 결과가 방송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현장에서 카운트한 저 수치가 이미 방송으로 나간 수치와 맞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죠? 그렇죠. 이거는 액추얼하게 정확하게 그나마 박근혜 표, 문재인 표 이거를 어떤 조작질을 하고 장난을 쳤든 간에 전체 수치는 현장에서 나온 수치잖아요. 네. 그런데 가상의 표, 그다음에 미리 예측한 표, 물론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에서는 몇 표가 나올 것이고 몇 사람이 투표할 것이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방송사로 미리 나가버린 그 수치와 현장에서 나온 수치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수치를 나중에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저 수치를 언젠가는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미 찍어놨던 도장들을 다시 찍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는 한번 뜯어 고친 다음에 게시한 개표 상황표거든요. 그 이전에 원본 첫 번째 만들었던 것들은 우리가 개표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개표 참관인들은 저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저 많은 숫자들을 전부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친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범들을 국헌 물람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는 법안은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개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 김은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작전을 벌인다. 정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켓트다.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 뽑아주셔서 고맙소래. 나는 하필 난지 모르겠네. 처녀주식이 없어서 그런가? 안호균, 속사포, 황덕상. 같이 가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세요. 이 조선인 3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라. 이 3명이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나?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릴 죽이라고. 나 끝까지 갑니다.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이 역사를 청산해야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 30분까지 참가를 했다고 또 서명을 합니다. 결국은 투표함이 18시 30분까지 안동시 정화동 417번지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투표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18시 16분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 중에 개표됐습니다. 제주시 용담 1동 제1투표구입니다. 18시 29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3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18시 25분까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다고 서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 계룡시 엄사면 제5투표구입니다. 18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41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18시 25분에 개표함이 개표소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개표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19시 31분에 개표 시작, 20시 51분에 개표 종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은 21시 41분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선관위는 언론사의 개표 결과를 20시 26분에 전송합니다.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한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입니다. 23시 16분에 개표 시작을 해서 23시 31분에 개표가 종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자정이 넘은 0시 16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선거관리는
개표 결과를 22시 35분에 언론사로 전송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표함을 열기 41분 전에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보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발표 1시간 41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지금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찍어준 정말 많은 이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정말 명예훼손하는 이런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의 투표 기록표예요.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부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체가 그 자체도 참 언론에 대한 중대한 명예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예들을 든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제가 그 당시에도 정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꼴 아닙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 자,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 제1투표구입니다. 21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24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개표가 끝나기 1시간 34분 전인 19시 40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보십시오. 투표함이 뚜껑도 안 열린 채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1시간 34분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제6투표구입니다. 21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4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22시 09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이 20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리면 또 있어요. 충청남도는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표가 더 많았어요. 또 인천시는 최종 집계 과정에서 1,657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을 있을 수 제가 없는 드리겠습니다. 일인데 중앙선거관리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에.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그럼 저거는 그때 그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가 통보된 데이터가 실제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저 위에 있는 수치는 가상의 수치고 저 밑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보다 우리 뭐 국민들은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이 표가 뭐냐면 인천 남구의 케이스지만 전국에서 개표 상황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저 개표 상황표가 한 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 어느 투표구, 자 광주 북구를 예를 들면 광주 북구에 106개의 투표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의 개표가 완료가 되면 저 한 장이 만들어지는데 자 거기에 한 3,000개 정도 3,000명이 투표를 했다면 3,000개의 묶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3,000 묶음을 기계에다 물립니다. 기계에다가 물리면 이제 뭐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계속 물리겠죠. 저 개표 상황표 좌측 위쪽에 뭐가 나타나냐면 첫 이 분류를 시작한 시간이 찍힙니다. 그 기계들이 처음으로 분류가 시작된 시간이 찍혀요. 그다음에 그 분류가 완료가 되면 그 오른쪽에는 분류가 완료된 종료된 시각이 찍힙니다. 그건 자동이죠? 네, 자동이죠. 컴퓨터가 찍어내죠. 찍어내면서 그 왼쪽 중간에 보면은 그 중간에 그 박근혜는 몇 표, 그 다음에 민주당 문재인은 몇 표, 이게 기계로 쫙 찍혀 나옵니다. 찍혀 나오는 저 종이에 중간에 보면 사람이 손으로 쓴 수기가 있어요. 그 수기는 뭐냐면 미분류표나 무효표가 있습니다. 미분류표라는 것은 이거는 그 누구 건지 모르겠다. 누구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미분류표로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다시 손으로 나눠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분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물렸거나 무효인 것들은 별도로 뽑아서 무효표 처리를 해서 그거를 수기로 적으면은 그날 개표가 완료가 되죠. 한 구에. 그럼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밑에 위원들이 도장을 쭉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나면 공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 도장 밑에 있는 잔잔한 숫자 저게 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7시 정각에 분류를 시작했다. 7시 반에 분류가 다 끝났다. 그러면 기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미분류표가 분류를 하면 7시 한 40분이나 7시 50분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공표를 한다. 그러면 7시 40분쯤 공표를 한 것을 중앙선관위를 통보를 받아서 8시경에 그 결과를 방송사에 보낸다. 그러면 그때 국민들은 8시에 알게 된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표가 시작된 게 7시고 그 다음에 저것이 종료가 된 게 7시 반인데 이미 방송사에서는 7시 15분에 몇 표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서 개표가 완료가 되기도 전에 그 지역이 몇 표가 A 후보는 몇 표, B 후보는 몇 표, 몇 사람이 무효표라는 결과가 방송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현장에서 카운트한 저 수치가 이미 방송으로 나간 수치와 맞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죠? 그렇죠. 이거는 액츄얼하게 정확하게 그나마 박근혜 표, 문재인 표 이거를 어떤 조사할 용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잘못 읽으신 것이고 이거는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행위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현장에는 투표 때도 그렇지만 개표 때도 야당 선거관리인이 다 있었습니다. 왜 그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예요. 중앙선거위원회 관리 자료를 의원님께서 잘못 읽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 야당 선거관리인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총리 답변을 자격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And it took all of the votes, put them together, and basically made the vote come out 51-49. Pretty much like your election, right? Why 51-49? Because if you have it 50-50, you take a chance on forcing a hand count. So you want it just far enough apart that it looks like a victory that you can't contest, but not far enough apart that it's easy to look at. But you never see it happen. It happens in the machine. You know, the supervisor elections could be standing right there and they would never know it happened. 이 사람 주장은 간단해요.
어떻게 투표가 되건 표를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표차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거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말을 당신들 선거 결과가 비슷하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하죠. 지나가는 말로. 의미 있는 말이죠. 자기 딴에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방송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이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왜 몰랐을까? 참관인들은 이 개표 분류기, 전자개표기 그 안에 물려서 투표 용지가 물려서 돌아가는 거 지켜보기도 바빴을 터이고요.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레비상에서 TV 화면상에서 어느 지역이 개표가 되고 있는지 관심도 둘 수도 없는 거고요. 더구나 자기 지역의 개표 상황이 방송으로 보도되었다는 것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표구에 하나하나 지나가는 개표 투표구는 예를 들면 부산시 동구 무슨 동 어느 동이 지금 개표가 끝났다고 해도 TV 화면상에는 부산시 또는 부산시 어느 구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통보가 되지 부산시 동구 무슨 동이 개표가 끝났다고 보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보도가 나가는지 안 하는지 현장에서는 당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1분 단위로 통보가 된 것을 면밀히 데이터를 조사를 다시 하고 그때에 통보된 그 표에 해당하는 개표 상황표가 언제 카운트가 돼서 언제 종료됐는가를 비교를 했을 때에 비로소 밝혀지는 건데 그게 전국에 수백 군데가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방송으로 나간 허수에 실제로 발생한 자료를 기록한 개표 상황표를 맞추려다 보니까 개표 상황표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전국에 수백 군데 이상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뜯어 고치고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저런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예. 믿기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접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잘난 야당에서는 지금도 또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선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이렇게 되냐고 18일 날 어떻게 선거 결과가 나와 20일 날 나와야 돼. 사람들은 다 국민이랑 사람이요. 아니 누가 국민의 사람 안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갑자기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안 나오시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인정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분위기 이거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18일 날 투표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이 방송으로 본 거 처음 봤잖아. 나 여러분들 살리려고 나왔어. 근데 이 최고 높은 새끼 안 나오잖아. 아니 너그 새끼가 뭐야? 새끼지! 부하들이 죽는데도 안 나와. 누가 내가 사람이야 말이야. 새끼지! 아니 목소리 그거 다 들었더니 이거. 아니 아저씨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너네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왜 안 나오시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그 해명을 요구하라는데, 그래서 시민들한테 똑같이 알려주려고 왔는데, 기다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이제 개표 부정에 관해서 이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저희가 10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7시간째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그 어떤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그 답변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좀 아셔야 될 내용들도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개별 개표소에서 위원장 공표 시각 이전에 개표 데이터를 이제 제공한 언론사에 제공한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1시간 37분,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시간 13분, 경북 경산시 같은 경우는 2시간 36분, 그다음에 경남 김해시 같은 경우는 2시간 23분, 그다음에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50분. 뭐 저희가 지금 수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하면서 찾아낸 내용이긴 하지만 아마 더 조사를 하면 뭐 더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거지만 뭐 1, 2분 단위도 아니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반 이상씩 이렇게 먼저 전자 개표기가 돌아가기도 이전에 중앙선관위는 언론사에 데이터를 제공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왔는데 뭐 전혀 지금 중앙선관위 쪽에서는 아무런 관계자 대답도 없고 관계자가 지금 나오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 순창 출신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만든다고 방금 우리 당의 이윤석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책을 바꾸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나쁜 대통령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은 법으로 보호했고 편찬된 실록은 왕이라 할지라도 단 한 자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혈서로 충성맹세를 했던 친일파 아버지를 그의 딸이 조국 군대와의 영웅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종일기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썼고 일제의 역사 왜곡을 막았습니다. 저는 오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 박근혜 정권의 태생 과정을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를 보십시오. 16시 16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21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18시 38분에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은 18시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케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시위대 중 한 명을 진압봉으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 찍힌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연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혈 충돌로 번지면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흰 연기를 내뿜던 체루탄이 소리를 내며 터집니다. 복부에 피를 흘린 남성은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케냐에서
연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거리 시위가 이어지며 경찰과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원들이 집권 여당 편을 들어 부정선거를 모의한다는 겁니다. 시위는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해 제2, 제3의 도시인 몬바사와 키스무 등지로 번지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체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대 2명이 숨졌고 야당 상원 의원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나라인 케냐에 도착해서 오늘 한 케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오공당이셨던 지난 82년 이후에 34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중앙선관위도 강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단순 사무착오를 마치 큰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겁니다. 진성민 기자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대구 침산 2동 제1투표소 등 3개 투표소의 개표 작업이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보다 일찍 시작된 것으로 개표 상황표에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시까지가 투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표 시각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제어용 PC에 설정된 시간이 개표 상황표에 자동으로 인쇄되는데 PC의 시간이 잘못 설정돼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 대림 3동 제7투표소 등 3개 투표소에서 개표 종료 전에 개표 결과가 개표 방송에 먼저 나갔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 개표 제어용 PC의 시간 설정 오류로 인한 단순 기재 착오라고 일축했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 대림 3동 제7투표소 등 3개 투표소에서 개표 종료 전에 개표 결과가 개표 방송에 먼저 나갔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 개표 제어용 PC의 시간 설정 오류로 인한 단순 기재 착오라고 일축했습니다. 저 개표 상황표 좌측 위쪽에 뭐가 나타나냐면 첫 이 분류를 시작한 시간이 찍힙니다. 그 기계들이. 네. 처음으로 분류가 시작된 시간이 찍혀요. 그 다음에 그 분류가 완료가 되면 그 오른쪽에는 분류가 완료된 종료된 시각이 찍힙니다. 그건 자동이죠? 네, 자동이죠. 컴퓨터가 찍어내죠. 그럼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밑에 위원들이 도장을 쭉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도장을 찍으고 나면 공표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 도장 밑에 있는 잔잔한 숫자, 저게 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7시 정각에 분류를 시작했다. 7시 반에 분류가 다 끝났다. 그러면 기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미분류표가 분류를 하면 7시 한 40분이나 7시 50분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공표를 한다. 네. 그러면 7시 40분쯤 공표를 한 것을 중앙선관위를 통보를 받아서 8시경에 그 결과를 방송사에 보낸다. 그러면 그때 국민들은 8시에 알게 된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표가 시작된 게 7시고 그 다음에 저것이 종료가 된 게 7시 반인데 이미 방송국에서는 방송사에서는 7시 15분에 몇 표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 원인적으로 누가 하고서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만 하고 소개치니까 답변을 한다고 답변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 당신은 내가 그러는데 이거 진짜 열받는 얘기가 너 직성이 뭔데 자꾸 나와? 직성이 뭔데 자꾸 나와? 이분이야. 나 국민의 새끼야 너. 야 아침에